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의 성남 시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라이브 토크 콘서트 참여해 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MC 임평수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뭐 주제는 딱딱할 수가 있으나 뭐 토크 콘서트가 좀 편안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현장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현장에 계신 패널분들도 나와 계시니까요 화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시까지 줌에 접속한 상태로 부탁드리고요. 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비디오 켜는 거 또 까먹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성남 시민의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홀입니다. 이곳에는요 에너지 전문가, 또 가정 전문가, 또 상업, 수송, 산업 등 에너지의 각 분야별 대표 패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진행 스텝만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댁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발제를 해주실 에너지 전문가이십니다. 가천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패널분들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가정 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일한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상업 부분입니다. 성남시 상인연합회. 야, 상인연합회에서 아주 그냥 그동안에 역사가 있으신 분님 김준태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수송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수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해업 이경화 회장님과 동명이인이신데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이경화 부회장님이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부분입니다. 아비코전자의 김윤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자,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시고 주관하신 성남시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 이경호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시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계신 바로 줌으로 참여하신 성남 시민 여러분입니다. 박수!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코로나19날 시민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모셔놓고 우리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까 좀 서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줌으로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나마 좀 다행이고 감사하죠. 오늘 좋은 이야기 또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경화 회장님께서 이번 토크 콘서트 왜 또 추진하게 됐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함께 또 간단하게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에너지전략 실천협의 회장 이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가 가장 큰 관심이자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파리 협정 이후로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상은 올리지 말자 하고 함께 약속을 했고요. 이제 전 세계는 함께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106년간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했고 수송, 산업, 가정, 상업 부분에서 함께 협력해 에너지를 전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토크쇼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략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을 모시고 에너지 전략 실천을 위한 협력과 역할 분담, 또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이 이제 성남시 그린 히어로신데요. 함께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적과 활동 사례들을 폭넓게 만들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 에너지 전략 실천 협의회는 민간학 거버넌스 협의체입니다.
에너지 전략, 시민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인수 교수님과 김준태 회장님, 유일한 위원장님, 김윤상 부장님, 그리고 이경아 부회장님, 또한 멋진 진행 또 기대되는 우리 임평순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고 줌에서 함께 해주실 우리 50여 분의 성남시 그린 히어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짝짝짝. 어쩜 이렇게 회장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린 히어로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저희가 회의 가운데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단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 뭐 시민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좀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린 히어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린 히어로. 예.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성남시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하나 둘 셋 하면 그린 히어로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린 히어로. 오영애 선생님 안 했어요. 오영애 선생님 히어로 하기 싫죠? 오영애 선생님만 한번. 자, 하나 둘 셋 그린 히어로.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절대로 제가 일방적인 토크쇼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막 마이크를 드릴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다른 분들 왜 화면 끄셨어요? 왜 도망가신 거예요? 예, 배은정 채영님, 강경수님, 이혜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고는 계신 거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도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토크 콘서트를 여는 순서로 우리 에너지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강의를 짧게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교수님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님이시고 성남시 에너지 절약 실천협회 위원이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단한 에너지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너지 효율 정책과 기후 변화. 이 강의 잘 들으시면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깜짝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퀴즈 맞추신 분께 우리 회장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댁으로 우선게 드릴 테니까 강의 경청해서 메모해서 특별히 숫자에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좋아요. 숫자, 숫자, 아까 막 그거였는데, 예, 그러시면 제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인수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한 94%를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9%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유로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예요. 우리가 요새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전력 부분을 보면 전력 소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죠.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가 전 세계에서 110번째, 거기서 산면적을 빼면 거의 한 172 정도 될 텐데, 이와 같이 매우 적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갖다가 이제 좀 세분화시켜 본 건데요. 여기 산업, 건물, 수송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이 그 에너지 소비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건물과 수송 부분도 계속 지속적인 이제 증가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면 이제 GDP, 천불 대비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 이후로 계속 이 에너지 원다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덜할 뿐이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GDP와 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타일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속적으로 GDP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초반에
이 에너지 사용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지금 이제 꺾이는 20년대 초반부터 꺾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부터 이 세츄레이션 포인트를 지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도대체 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기관에서 이제 예측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대개 2025년이나 2030년 전후반에 도달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포인트를 지날 것으로 이제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31위,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요. PPP 에너지 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PPP 원단위는 이제 구매력 지수를 감안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 건물 수송 부분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산업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이제 61%를 차지하고 상당히 에너지 원단이 낮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덕트 인텐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 에너지 원단위를 따져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이제 비교한 표를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효율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밑에 제 하단에 있는 그림은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철강 부분인데, 철강 부분의 에너지 원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과 비슷한 세상 가장 효율이 높은 국가라고 이제 지금 IEA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산업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총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61% 가량을 이제 산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산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일본이 한 40% 정도 쓰고 있고, 미국이 한 25%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그다음에 30% 가까이 쓰고 있는 수송, 건물하고 수송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부분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 산업 부분은 우리의 먹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제조업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사용량이 결국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이쪽에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GDP 1000불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1톤 이상을 쓰는 걸 갖다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공, 그다음에 시멘트, 철강 이런 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비중이 이제 비교적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부분이 계속 사용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부분. 이제 건물 부분입니다. 이제 이 건물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죠. 우리나라 총 에너지 사용량 약 18% 정도를 이 건물에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EU 같은 경우에는 한 45%, 미국도 거의 한 40% 가량을 이제 건물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전략을 위한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강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건물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거용 건물이 이제 계속 매년 2.4%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업무용 건물도 매년 3.2%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만 해도 1인 가구가 16.6%였었는데 2018년에 보면 19년에 보면 거의 30%를 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1인당 주거 면적,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겠죠. 2000년대에 보면 1인당 주거 면적이 22제곱미터였어요. 근데 2020년이 되면 28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한 30-40% 증가하게 되죠. 이것이 2030년이 되면 한 1인당 주거 면적이 한 34제곱미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증가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주거 면적이 42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한 2배 정도 되죠. 미국은 65제곱미터, 우리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1인당 주거 면적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수송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한 30% 이상을 이쪽 수송 부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그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8년이 되면 거의 2,400만 대, 2021년 2,480만 대인가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의 2,400만 대를 지금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의 차종별 판매 비중을 봐도 이제 승용차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승용차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승용차가 너무 커진다라는 것.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2000cc 이상 승용차가 18%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에 25%,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대형 판매되는 차량의 70% 이상이 2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가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인데 2010년도에 선진국들의 2000cc 이하, 2000cc 이상 되는 승용차의 판매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18%, 영국이 13%, 프랑스가 9%. 그러니까 선진국 유럽 국가, 미국은 이제 자동차 대부분 크지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00cc 이상 되는 승용차의 비율이 판매 비율이 불과 한 10%에서 20%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0cc 승용차의 판매 비율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과에서 대략 이제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별은 이제 부분별로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산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다소비 산업이 너무 비중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에 제가 알기로는 한 8%인가 13% 가까이 차지하는데 사실은 쉬워요. 이제 포스코 하나만 없애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회사라는 거죠. 부가치도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고 또 우리의 먹거리고 우리의 기간 산업이고 이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포항제철도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다소비 산업이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이제 외국으로 가든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 부분이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강한 정책들을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효율 등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건물에 이제 효율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모든 공공 건물은 2020년도부터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죠.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그 건물 자체적으로 완전히 조달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건물의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의무화를 할 것이고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정책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정책들을 쓰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빠르고 강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송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연비가 되겠죠. 연비를 볼 것 같으면 지금 201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비라는 게 있는데, 평균 연비가 12.6km/리터, 1리터 가지고 12.6km를 갔는데 2020년에 볼 것 같으면 24.3km/리터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걸 33km/리터로 기준을 지금 상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타시는 차를 보면 효율이, 연비가 매우 높아진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부분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대세는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대 현재 18만 대 정도가 지금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고, 아마 2030년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이 지금 아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이제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라고 합니다. 친환경차가 우리나라 현재 2020년대만 한 100만 대 정도 보급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카를 이제 합쳐서 이제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보급하는 이런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낯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 고율 타이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타이어는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인데, 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연비가 한 4% 정도씩 효율이 이제 좋아지는, 에너지 소비량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거나 이제 쓸 예정인 거죠. 다음 기기 부분. 기기 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기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가전기기들 같은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구현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보면 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한 60%가 좋아졌어요. 세탁기가 한 50% 정도 좋아졌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60% 좋아지고 50% 좋아졌으면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었는데, 소비 전력은 사실은 줄어들질 않았거든요. 왜 줄어들질 않았을까요? 2000년대 2002년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600리터 이상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13.8%밖에 안 됐어요. 600리터 이상이. 근데 2020년 현재 600리터 이상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거의 9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800리터.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반에 보면 미국이 냉장고 가정의 평균 용량이 830리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냉장고는 자꾸 커지게 되겠죠. 세탁기도 자꾸 커지고. 그래서 10년마다 효율이 거의 한 50%씩 이 냉장고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하도 미국은 이제 냉장고가 고장나기 전에 교체를 안 하니까 정부가 10년 이상 된 냉장고를 교체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까지 써가면서 기기를 이제 고율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V죠.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LG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어워드라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냉장고를 이제 각 대륙별로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LG가 6개 대륙에서 최고의 어워드상을 받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효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기후 변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기후 변화는 다 스킵을 좀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2015년부터 파리 협약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요. 파리 협약이 이제 협약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 교토 의정서는
징벌적이었어요. 이 어떤 목표를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페널티가 내가 온실가스 얼마를 줄이기로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온실가스의 시장 가격의 2배를 갖다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지금 파리 협정은 비징벌적이에요. 징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파리 협정이 효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그 대신 이 파리 협정의 가장 큰 의미는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OECD 국가 중심으로 협정이 체결된 데 비해서 파리 협정은 모든 나라들 지금 현재 각 국가의 계획 NDC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제출한 국가가 지금 거의 220국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는 징벌적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주어졌는데 파리 협상은 모든 나라 자기 나라의 입장에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그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제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의 정책과 비슷해요. 영국도 이제 10대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영국의 10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NGO들, 소시 이런 NGO 활동과 연계해서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런 정책들이 하나 꼭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번에서 10번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 우리가 할 때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예. 이 온실가스가 이제 증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여기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이제 효율 이런 것들 따져봤는데 가장 온실가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개인 소득 증가가 온실가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온실가스를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IE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거의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천억 가량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효율 같은 경우는 불과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효율은 거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거의 몰입이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IEA에서 발표한 자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가장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협이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급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슬기로운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그 강의 중에 제가 딱 느낀 게 딱 하나입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 예, 제가 주범이래요. 제가 1인 가구의 교수님, 제가 에너지 주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린 히어로즈 분들은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1인 가구에서 빨리 탈피를 시켜달라. 예, 예, 결혼을 시켜달라. 이게, 예, 그래야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 이게 또 슬기로운 생활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히어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매직 토크라고 정해봤는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매직으로 진짜 스케치북에 쓰는 토크도 있고 에너지 절약을 마술처럼 마법처럼 좀 줄여보자라는 희망을 담아서 매직 토크라고 한번 이름을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4용지나 이면지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취지가 또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혹시 재밌는 이렇게 아이디어 주신 분들
저희가 마이크 열어주세요 하면은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7자 토크입니다. 7자, 7자 토크입니다. 5자, 6자 안 돼요. 7자입니다. 7자로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한 번씩 지금 스케치북 준비 드렸는데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니까 그냥 가볍게 나에게 에너지 절약이란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에너지 절약이란 7자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7자요? 7자도 매일매일 힘들어. 7자 딱 됐네요. 여러분 생각 정리되는 동안 우리 패널분들께 제가 좀 미리 요구해드렸어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의협의 이경화 회장님 지금 7박 8일 동안 고민하셨다고요? 자, 7박 8일 동안 고민하셨는데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네, 제가 7박 8일 동안 고민해서 꼭 함께 해야 할 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없게 적으셨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 돼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에너지 절약 운동 한 지가 17년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운동이나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 이런 것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도모하다 보니 네. 가장 쉽지만 꼭 해야 할 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웃에게 확산하는 게 진정한 에너지 전략이고 꼭 내가 변해서 이웃의 마을에 또 그 주민분들과 함께 하자고 독려하는 네. 그런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자리매김되고 네.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박수. 32초 걸렸습니다. 네. 되도록 30초 이내로. 예, 꼭 함께 해야 되는 것. 자, 유일한 위원장님. 예, 이게 뭐, 자, 미래의 적금 통장.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네. 아, 열렸군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는 미래의 적금 통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미래의 적금 통장이요. 굉장히 네. 답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연이 준, 지구가 준 것들에 대해서 야금야금 먹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지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하나 둘씩 절약해 나가서, 지금 오늘 여기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처럼 절약을 통해서만이 1.5도씨 정확히 낮춰줘야지만이 지구가 안전하다는 거, 이런 것들에서 하루하루 적금 통장에 적금하듯이 네. 꼭 지켜나갔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박수. 교수님, 그 적금 통장의 이자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그 이자 통장 그죠? 많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네, 그 적금 통장이. 아유, 창의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 4,500명의 상인을 대표하시는 김준태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자, 저는 성인과 함께 참여라고 적었는데요. 예, 소상공인이 한 4만 5천 명 되거든요. 그래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상인들이 이제 우리가 손님들하고 고객에게 상담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게에서 우리가 좀 이 손님들이 들락날락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좀 에어컨이라든지 네. 요즘엔 난방 이런 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가끔 손님들이 열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인분들이 이게 좀 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 이게 동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구호를 한번 적어봤어요. 상인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아유,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4,500명의 상인분들도 많이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회장 이경 부회장님, 네,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효율업 비용 다운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효율업 비용 다운. 그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효율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 저감을 하는 비용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해서 효율업 비용 다운이 그 에너지 절감의 그 모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유,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상 부장님, 오늘 어떻게 휴가 내주셨어요? 예,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7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저는 뭐 거창하게 후손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대부분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결국에 수반되는 게 환경 오염 같아요. 네. 환경 오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제 자녀도 그렇지만 편식이나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만큼 그리고 가족들만큼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고 저 이걸 적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아빠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는 부장님 말씀이 제일 지금 7분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적금 통장이 제일 좋았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자녀들을 출생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린 히어로즈 분들 한번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또는 예, 자, 지구를 위한 숙제다. 김선희 회원님, 에너지보다 큰 힘이다. 박준구님, 김태정님은 미래를 위해 할 일. 이화연님,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신희연님, 다이어트 지키기. 신희연님, 예, 마이크 좀 한번 열어주세요. 예, 요즘 다이어트가 어떻게 시급합니까? 어떻게 교수님, 그 적금 통장의 이자는 얼마로 하면 되고 좋을까요? 그 이자 통장 그죠? 많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네 그 적금 통장이. 아유, 창의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 4,500명의 상인을 대표하시는 김준태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자, 저는 성인과 함께 참여라고 적었는데요. 예, 소상공인들이 한 45,000명 되거든요. 그래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상인들이 이제 우리가 손님들하고 고객에게 상담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게에서 우리가 좀 이 손님들이 들락날락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좀 에어컨이라든지 네. 요즘엔 난방 이런 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가끔 손님들이 열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인분들이 이게 좀 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 이게 동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구호를 한번 적어봤어요. 상인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아유,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4,500명의 상인분들도 많이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회장 이게 부회장님, 네,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효율업 비용 다운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효율업 비용 다운. 그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효율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 저감을 하는 비용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해서 효율업 비용 다운이 그 에너지 절감의 그 모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유,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상 부장님, 오늘 어떻게 휴가 내주셨어요? 예,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7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저는 뭐 거창하게 후손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대부분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결국에 수반되는 게 환경 오염 같아요. 네. 환경 오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제 자녀도 그렇지만 편식이나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만큼 그리고 가족들만큼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고 저 이걸 적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아빠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는 부장님 말씀이 제일 지금 7분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적금 통장이 제일 좋았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자녀들을 출생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린 히어로즈 분들 한번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또는 예, 자, 지구를 위한 숙제다. 김선희 회원님, 에너지보다 큰 힘이다. 박준구님, 김태정님은 미래를 위해 할 일. 이화연님,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신희연님, 다이어트 지키기. 신희연님, 예, 마이크 좀 한번 열어주세요. 예, 요즘 다이어트가 어떻게 시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시급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아까 그 패널 말씀드리니까 뭐 건물이 됐던 수송이 됐건 산업이 됐건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실생활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줄이고 낮추고 하는 그 다이어트 모든 것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저는 다이어트 지키기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박수, 박수, 박수. 아, 야, 그 다이어트군요. 야, 현재, 예, 1등입니다. 김태진님, 자가용 이제 그만, 진짜 걸어 다니실 거예요? 이제 차 안 타실 거예요? 자, 김태진님 마이크, 예, 좋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니, 자가용 안 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차를 폐차했는지 안 사는 게 좋겠다. 차를 살까 그랬는데 네. 차를 자가용 아예 안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가용 아예 안 살려고요? 네네네. 와, 대중교통을 그만큼 이용하시겠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얻어 타거나. 우리 김태진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혹시 차를 사는 위원장을 목격하면 예, 즉각 예, 성남시로 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근영님 우리 삶의 동반자다. 또 윤미라님 뭐라고 쓰셨어요? 많이 쓰셨는데 잘 안 보여요. 너무 바짝 붙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 윤미라님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 네, 윤미라님 마이크 열시고 3가지나 쓰셨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해, 두 번째는 범국민 실천운동,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범국민까지 이렇게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적었고, 맨 마지막에는 친환경 생활수칙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나 아니면 샤워 시간을 줄인다거나 친환경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걷거나 아니면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친환경 생활 수칙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나로부터 시작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자. 그게 또 성남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윤미란 우리 히어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화연 선생님, 예, 여기 비슷하네요. 나부터 실천하자. 예, 잠시 후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깜짝 퀴즈 한번 드린다고 그랬죠? 깜짝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어서 막 저요 외치시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는데, 자,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선물 드린대요. 진짜래요. 진짜 약속했어요. 자, 회장님 잠깐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회장님 사비를 털어서 선물 드립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윤미란 선생님이 꼭 맞춘다고요. 마이크 켜져 있어요, 지금.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 들어주신 분께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세계 몇 위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고정욱 히어로님, 네, 마이크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막 들었습니다. 마이크 여셔야 돼. 말씀하십시오. 음소거가 이런데 마이크가 안 돼. 7위? 다시 손으로 7위? 7위? 오케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고정 선생님 선물 갑니다. 김태정 히어로님, 왜? 나는 왜? 왜? 나도 손 들었는데? 실망하셨어, 지금. 왜 나도 들었는데? 그래요? 한 문제 더 드릴게요. 이건 아까 강의 중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드릴게요. 이거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자, 좋습니다. 김태전 선생님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까, 예. 이제 몇 도입니까? 자, 1도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네? 1도라도 틀리면 안 돼요. 1도라도 틀리면 안 돼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기 제가 답수여인 대로만 답할 거예요. 네. 18도. 18도. 얼어 죽겠는데. 아니. 땡. 아니. 그럼 한 번 기회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 더 드릴게요. 20도요. 20도? 예. 18도로 하실 거예요? 20도로 하실 거예요? 20. 정답입니다. 제가 기회 드립니다. 삐지실까봐. 잘했죠, 제가 너무 덥게 살았구나. 제가 24도로 틀어놓고 있는데, 오늘부터 20도를 틀고, 꼭, 예, 속옷바람에 안 자고 잠옷을 좀 입고, 이렇게 좀 취침을 하도록, 어쩐지 제가 목이 좀 건조하더라고요. 여러분, 20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요, 또 매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슬기로운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죠. 내가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2가지, 3가지. 윤미란 선생님 또 10가지 적으시면 안 돼요. 욕심이 많아.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내가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써본다면 뭐부터 실천하겠는가? 우리 패널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한번 좀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작 빠르신 우리 패널분들은 미리 적으셨는데 이거 7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7자 토크 아닙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유, 원복덕님 벌써 전등극이라고. 아, 벌써 예, 집안이 깜깜하네요. 전등 벌써 끄셨구나. 알겠습니다. 전등극이. 자, 패널분들 한번 좀 만나보죠. 어느 분부터 만나볼까요? 벌써 들으셨어요? 회장님, 어떤 거 적으셨어요? 예, 우리 김주태 회장님.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적어봤어요. 일회용품. 예, 우리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하고 이렇게 자꾸 접촉하다 보면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상권에서는 가급적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전략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안전한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일회용품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는 그런 상인이 됐으면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로 적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인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일회용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또 많이 또 고치시겠다고 또 이렇게 회장님 말씀하시면 다 말씀 들으시는 거죠? 4,500분이. 45,000명의 상인들이 다 그렇게 참여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다 한번 스케치북 쓰시면 돼요. 예, 자, 저 우리 부장님, 네, 오늘 회사 안 가서 좋으신 부장님, 자,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집단 급식 예, 잔반 줄이기. 예, 저는 이제 산업 부문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위치에서 이제 좀 할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저기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음식물 쓰레기가 잘 안 나오도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집단 급식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외근을 나간다거나 그날 뭐 몸이 안 좋아서 그 안 먹는 사람들조차도 얘기가 안 되면 식당에서는 그 인원수의 식사를 준비를 해요. 네.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 역행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이제 제 부분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집단 급식에서 잔반 줄이기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원별로 식당에서는 그 기업에서는 구내식당에서는 이게 준비를 하니까 근데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러면 좀 또 많이 뜨고 또 남기면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네요. 그럼 절 불러주세요. 저는 구내식당 밥 제일 좋아합니다. 혼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여기 옆에 바로 구내식당 있더라고요. 끝나고 좀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 나와 계신가? 이경아. 예, 저는 제 수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봤는데 제가 이제 업무상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최단 시간으로 경로를 검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단이나 그런 경로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는 경로를 최적 경로로 설정하고 이용해 보면 수송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최적 기능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오늘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안을 김태진 선생님 좀 만들어주세요. 아까 차 안 타신다는데. 김태진 선생님 좀 내비게이션 좀 어떻게 최적 기능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IT 전문가들이 들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저기 우영위원장님,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늘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요? 네. 그 도둑이 이럴 때 뭘 남기죠?
네? 도둑을 잡으려면 뭘 찾아야 될까요? 증거, 그렇죠. 흔적들. 흔적. 네네네.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쓰고 있는데 혹시 하루 종일 그냥 켜놓지 않았나요? 예전 거 매일 그냥 하나도 안 지우고 그냥 가득 채워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거든요. 그런 것도 에너지 그럼요. 감이군요. 그런 것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이런 아. 흔적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거 매우 네. 필요하고요. 네. 결국에 가서는 요즘 데이터 부재 아니야. 그래가지고 디지털 동영상 이런 거 그냥 제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하나 둘 좀 줄여나가는 거. 그래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 네. 어떻게 좀 잘 나갈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님 1등입니까?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네. 교수님 강의만 하시고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빨리 이렇게. 예. 이건 제가 유일하게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걷는 걸음수가 적어서요. 차를 가지고 학교를 나오면 하루에 3,000보 이상을 못 걷는데 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충분히 걷거든요. 10,000보 이상. 오. 그래서 저는 장거리가 아니면 네. 대부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도 하루에 15,000보 이상 걸으려고 자꾸 해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하는 나와요. 실천사항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는 뭐 저기 전 세계적으로 막 큰 얘기하다가 이제 난 걸어서 간다. 김태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걸으실 거죠 많이? 차 안 사시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회장님 뭘로 적으셨어요? 네, 여기 주부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진짜 어려운 건데요. 네. 여기 잘못 들었네. 냉장고 적정 용량 유지. 이렇게 냉장고의 적정 용량을 채우게 되면 그 정도만 채우게 되면 네. 예,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또 음식물 그러니까 식재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는 냉장고나 그런 냉동고들을 다이어트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전략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네네. 일석삼조라 정말 어렵지만 꼭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냉장고에 있는 막 안 먹는 막 음식들 다 버리고 이런 것도 좀 에너지 절약에 도움된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냉장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 우리 히어로즈 분들은 어떤 실천을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케치북을 올려주세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해수 히어로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분리배출 잘하기, 소비 습관 줄이기, 보일러 1도 내리기, 등등등. 역시 우리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주셨나요? 오해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다 각방에서 살죠. 저희들도 지금 4명이 사는데 4명이 다 따로 살아요. 그런데 4명이 따로 살아요? 네, 따로 각방에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각자 방에서 또 쓰는 에너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쪽 거실에서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당연히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각방에 있는 불을 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모이라고 하면은 자녀분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면 또 가족들끼리 또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 자주 싸우겠죠. 뭐 그러면서 예, 사랑이 움트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떤 내용 쓰셨습니까? 우리 아까 원복덕님 안녕하세요. 제일 1번으로 쓰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등뜨기라고 썼는데요. 네. 예, 보니까 우리 집에 전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네. 저녁이면 밖에 정원에 켜는 전등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끄고 오늘 이 라이브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또 전등 하나 더
끄는 거를 이제 실천으로 삼겠습니다. 아, 단독주택에 네. 사시면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저것이. 예, 네네. 제가 또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예전에는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예,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 그 어떤 이렇게 몸에 밴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참 그렇게 하나 둘 실천하는 게 참,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택배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생수를 시켜 먹었는데 생수를 이제 못 시켜서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재활용 분리수거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회용 페트병만 안 썼더니 분리수거를 한 달 동안 제가 안 했고 어제 한 달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하려고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리차를 끓여 먹었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그게 에너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도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영애 선생님 뭐라고 쓰셨어요? 혹시? 예. 오영애 선생님? 안 쓰셨어요? 오영애 선생님 아까도 저기 구호 안 해주셨죠? 아니요, 외쳤어요. 해줬어요? 오영애라고 하는데 자꾸 오영미 선생님이 드시는구나. 예, 반갑습니다. 오영미 선생님. 예,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전자레인지 덜 쓰기를 썼는데요. 네. 저희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쓰는 게 소모량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덜 쓰기를 써봤습니다. 아, 전자레인지가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높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많이 높군요. 그러니까 저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전자레인지가 돌아갈 때도 옆에 서 있으면은 그 전자파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안 쓰고 되도록이면 해먹는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아, 오영애 선생님, 예, 오래된 이메일 지우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애 선생님, 안 혼낼게요. 이제 삐치지 마세요. 자, 깜짝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선물 드릴게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대비 에너지 절감은 몇 프로나 될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자, 스케치북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스케치북 노트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자, 정답을 쓰셨으면 정답을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오해 선생님 30-40%, 김태전 선생님 20-30%, 신희원 선생님 60%, 자, 50% 정은솔 선생님, 그리고 김선희 선생님 200%, 예, 월급이 200% 인상됐으면 좋겠네요. 서희 선생님 20%. 좋습니다. 이 중에 정답자가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 원복동 선생님 13%. 이야, 이거 오영수 선생님 30% 좋습니다. 정답은요? 뭘까요? 오해숙 선생님입니다. 30-40% 정확하게 정답. 야, 어떻게 하셨어요? 마이크 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우리 유출됐어요, 답안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정보의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겠죠. 우 선생님, 정말 최고입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주 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이게 상식이래요. 이제 1등급 제품보다 5등급 대비하면 30%에서 40% 에너지 절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남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성남시에는요,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성남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토크 주제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 성남시 한번 바라본다. 예, 우리는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옆에 지금 시장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 저희가 요구를 막 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성남시에 한번 이거를 좀 해줘야 정책적으로 했으면 시민들이 더 실천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먼저 입안이 됐을 때 뭔가 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네. 정책이 선도해 나가야지 이제 그 국민들이 네. 거기에 이제 따라서 네. 행동에 옮겨지는 거니까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성남시의 기후위기 그 적응 대책 속에 꼭 뭐 넣었으면 하거나 성남시가 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짧고 굵게 한번 노트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도 좀 쓰셨는지요? 패널 분들은 각 분야에서 어떤 의견을 한번 내놓으셨는지 이번에는 가장 말씀이 오늘 최고로 잘하시는 운영위원장님이 먼저 한번 노트 카메라 한번 비춰주십시오. 예, 노트북 때문에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카메라. 예. 네. 예, 덕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 토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랑 좀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토크 콘서트 해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지금 세 번째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적금 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적금 통장을 계속 불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줘야죠. 맞아요. 최소한 현 시세 맞춰줘야지 적금분들 좀 맛이 있는 건데 네. 아까도 두 번째 또 탄사 발자국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줄였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렇죠. 줄였어. 아까 이메일도 깨끗이 정리하고 뭐 디지털 가정기구 잘 했는데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탄소 포인트제거든요. 예. 탄소 포인트제에서 탄소를 줄였으면 어느 정도를 금전적 보상을 좀 해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약간 모자라요. 아.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예. 이 탄소 포인트제도 과감하게 네. 좀 액수 좀 늘려가지고 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되게 확대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가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유, 자, 잘 보이게 이렇게 쫙 한번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시장님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지키면은 좀 줘라. 요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회장부터 순서대로 한번 갈게요. 자,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너지 교육이랑 홍보가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의무화처럼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 교육들이 전 시민 대상으로 꼭 돼야지만이 전략 실천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계층별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에너지 교육이 정말 의무화돼서 적용되고 그리고 에너지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들도 아주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전합니다. 예. 힘 있는 목소리로 교육을 좀 펼쳐나가라. 네. 자, 회장님. 네. 저는 우리 실내등을 LED로 많이 교체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적었다시피 LED 간판 이렇게 좀 교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원을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권에서는 아무래도 간판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들 매일 켜야 되니까 실내들은 지금 그 지원 받아갖고 나름대로 전부 다 교체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여기 10%에 참여하다 보니까 간판 교체가 절실히 또 필요하다 싶네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적극 처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LED 간판 교체하면 에너지 효율이 확실히 줄어요? 엄청 줄죠. 엄청나요? 네. 성해협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성남시 간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의 그 간판 등을 LED로 교체시 거의 한 80~90% 가까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어떤 그 요인 중에서 절감 효과로 절감률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탑 수준이 아닐까.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가정집에 이제 조명도 LED로 교체하는 게 좋지만 사실은 가장 간판. 사회자님 혹시 간판이 전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일반 이렇게 간판에 보면 그 안에 형광등이 수십 개가 들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LED로 이렇게 글자로만 딱 보여주면은
아마 그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 가능할 겁니다. 가정보다도 상가부터 교체해야 에너지가 된다. 가정에서도 바꿔도 좋겠죠. 우리 원복도 선생님 저기 집이 많으니까 LED 많이 좀 교체. 네, LED로 교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원 등들도 이제 타이머로 교체해가지고 예. 우리가 깜빡 잊고 이제 뭐 늦게 끄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예, 타이머로 해서 장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방의 불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하게 켜놓고 하다가 중간에 끄고 지금 하고 있어요. 중간에 끄셨구나. 네, 아유, 네, 처음부터 네. 끄시지.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우리 수석 분야, 우리 부회장님, 네. 뭐라고 하셨은 거예요? 마이크 잡으셔야죠, 예. 와, 네, 저는 트램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물론 트램. 현재 그 성남시가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트램을 조금 더 확대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트램이 어떤 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친환경 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그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서울 그 성남 원도심의 도시재생의 촉매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남시의 어떤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남시에서는 트램의 그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트램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네요. 사업이.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한번 보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님. 네. 예. 부장님 안 시킬 줄 알고 가만히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산업 부분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 이 성남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제조업체 기반으로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그 제조업 예. 네, 화면 잘 보이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고효율 기기로 교체 네. 지원.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 사실 가정집은 24시간 켜놓는 등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 불을 켜놓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좀 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명은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20년 전의 장비를 쓰고 있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교체를 하려고 보면 이게 그 기업이 그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은 교체는 뒤로 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그 소비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참에 그 중소기업들은 사실 여건이 좀 안 되지만 이 성남시청에서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네네. 이런 장비들을 교체를 한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중소기업들은 뭐 열악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예산을 투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력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남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올려주세요. 우리 오해 선생님 성의합 적극 지원해달라고. 자, 짜셨어. 아까 답안지 유출됐어, 아까. 자, 김태진 선생님, 학교 운동장에, 나무 심어주세요. 너무 좋다. 오영미 선생님,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LED 등으로 교체,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좋네요. 우리 김태진 선생님 한번 마이크 잡으시겠어요? 어떻게 학교에 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요즘 막 나무도 많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다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많이 졌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이 사실은 어떤 운동장으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쉼터 같은 걸 조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나무가 탄소 흡수원이잖아요. 우리가 배출하는 걸 줄이는 것도 좋지만 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네네. 요구해 봤습니다.
맞아요. 옛날 전 시골에서 나왔는데 그 시골에서 학교 나왔는데 나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다 실내체육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오영미 선생님, 저기 지하주차장 형광등이 많아요? 그렇죠. 거의 다 형광등이죠. 네, 다 형광등이에요. 맞아요. 우리 집도 보니까 저희 아파트 보니까 그러네요. 그 어떻게 그럼 성남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단지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네. 어느 일정 부분 그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도 교수님 말씀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낭비가 너무너무 심하다 했는데 아파트만 그렇게 지하주차장만 해도 에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말씀, 나 이거는 꼭 요구하고 싶다. 예, 제가 마이크 안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다.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배고프신가? 빨리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 패널들 모셨으니까 오늘 각 분야별로 모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각 분야별로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좀 실천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발언으로 한번 2분씩 우리 패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분야예요. 가정 분야. 우리 오늘 토크 왕이신 우리 유일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서 2분 정도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원래 가정 분야인데 가정 분야. 저는 이제 그 결국에 아까도 계속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정한 것들이 뭐냐면은 뭐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결국 실천적 의지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민관 거버넌스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적 의지들은 오늘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의지들을 성남시가 잘 받아가지고 이후에 구체적인 하나하나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확대해 나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수단이죠. 수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이신 우리 이경합 부회장님 어떤 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송 분야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송 분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에너지 절약에 특별하거나 거창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실천은 개인을 넘어서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라이브 콘서트와 같은 이 자리가 우리 그린 히어로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우리 부회장님께서 콕콕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인협회 대표이시죠. 우리 김준태 회장님께서 상가의 에너지 절약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뭐 각오나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토크쇼에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상인들도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상인 대학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의식 계획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와서 저도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나 생소한 것 같고 우리 회장님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이 17년씩이나 이 활동을 쭉 지속적으로 해오셨다는 거 우리가 좀 부끄럽네요. 우리 상인들도 이 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래도 봉사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에너지 효율에 좀 고효율 좀 이런 정도도 홍보도 하고 네. 우리가 이게 좀 저는 이제 뭐 LED 간판 지원 요청도 했지만 실내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 이쪽에서 많이 이제 지원되고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지원금들. 네,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좀 애를 써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상권에서도 이렇게 좀 에너지 전략하는데 동참을 해서 우리가 같은 성남 시민으로서 이게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또 소홀함이 없도록 상인들하고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뭐 가격에 최대한 우리가 열 손실이 되지 않도록 뭐 관리도 철저히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알뜰한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네.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반갑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제일 에너지 절약차라는 성남 상인연합회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4,500분을 움직이는 회장님이세요. 네. 네? 아, 45,000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가 4,500이라고 그랬군요. 45,000입니다. 아유, 제가 엄청 숫자를 줄였네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45,000, 네, 정정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혼날 뻔 맞네, 방송 끝나고. 자, 다음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부문인데요. 또 김민사 부장님, 좀 산업부문은 뭐 거창할 수가 있지만, 부장님께서 뭐 말씀하신다고 뭐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여기 산업부문 패널로 불려와서 영광인데,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수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조 직접적으로 쓰는 에너지 부분은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 제조 외적인 간접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치를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한 100대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보통 그거 관련해서 이제 멀티탭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멀티탭을 쓰는 이유들 다 아시잖아요. 대기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1년치를 환산을 해봤어요. 대기 전력을 퇴근할 때 다 끄고 가면 과연 얼마나 절약이 될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치를 해보니까 100대가 1년 절약분이 모으니까 상당하더라고요.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대당 1년을 멀티탭만 잘 꺼도 9,000원씩의 절약을 이룰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산업전기는 싼 편인데도 이 정도라면 가정에서 이제 대기 전력들 줄이는 멀티탭을 이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냉난방 적정 온도와 이제 적정 가동 시간을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여기에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절약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절약이 안전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될 정도로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추운 겨울에 네네네. 뭐 영하 15도 떨어져 있는데 난방 절약. 꺼. 손이 곱아갖고 일을 못해요. 그럼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불을 켜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걸 야 절약을 위해서 꺼야 돼 라고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 그럼요. 라고 해서 항상 이 절약할 때는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안전도 중요하다. 절대 역행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 어떻게 우리 패널분들 잘 들으셨죠? 예, 교수님 열심히 걸어 다니시고요. 말씀 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나 현장에서 겪고 생각하신 것들이 너무나 해야 될 일들 또 이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되고 꼭 필요성이 느껴지는. 네네. 지금 타스포인트제도 사실 지자체에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었고 또 사실 아까 우리 기업체 참석하신 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제도라는 것이 정책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냉방을 할 때 사실은 냉방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습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려고 하면 온도보다는 어떤 휴미디티가 상당히 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데 네네네.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제 온도 해가지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보다 퍼스트가 돼야 되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교수님께서는 학계에 계시니까 여러 이제
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눌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많은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히어로즈 분들, 그린 히어로즈 분들 중에 오늘 패널 분들께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혹시 내용이 있으세요? 토크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 혹시나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예, 손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요. 예, 김태진 선생님, 김태진 히어로님. 오늘 예, 제가 마이크 좀 많이 들었죠. 죄송합니다. 예, 누구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기 이경아 부회장님 씨가 그 트램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성남시가 트램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트램을 기존의 전기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트램,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수소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성남시 트램은 수소 발전해서 나온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좀 보다 좀 친환경적인 것들이 좀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잠깐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아마 기술이 그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이 아니고 친환경에 의한 전기로 아마 변환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정말 너무 좋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차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 트램 설치가 중요해요. 예, 친환경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맞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좋은 말씀도 좋습니다. 나 오늘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았는데 하시는 분 손들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점심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패널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슬기로운 에너지 절약 토크 콘서트처럼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까 응원의 메시지도 왔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전략이 진짜 어렵지만 마음 먹으면 함께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또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을 담보해 내려면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건데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성남시 에너지 전략 실천협의 위원님들이 에너지 전략 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운동화끈 동여매고 달릴 테니까요. 여기에 함께 해주신 성남시 그린 히어로 분들이 지금 직장에도 계시고 혹은 마을에도 계시고 상가에도 계시고 할 텐데 계신 곳에서 함께 에너지 전략 마을 만들기에도 함께 주력해서 함께 해주시고 실천하는 곳곳에 홍보나 캠페인이나 교육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와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역 열심히 하시고요. 카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모인 우리 히어로즈 분들이 직장 곳곳에서 삶의 터전 곳곳에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큰 스트레스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짧게 진행했는데 재밌었어요? 예. 제가 혹시 농담을 했던 거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조금 분위기 좀 환기차 이렇게 좀 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 또 줌으로 참여하신 멋진 성남시 그린 히어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회장님 오늘 이분들 다 이게 열심히 하셨는데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선물 있나요? 그럼요. 선물 있대요. 그럼요. 제가 사비를 터서라도 팍팍 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주소도 받았는데 네.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회장님 박수. 저한테는 안 보내셔도 돼요. 여기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인데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의 이 자리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마인드를 살짝 내 머릿속에 담아놓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좋은 자리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에너지 절약 안 했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 시간 찾아뵙는다면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패널분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현장 스태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